안녕하세요. 5월 5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제법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연휴가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드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최하영 이사님과 함께 시장 소식 좀 들어보고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성투사님이 아니죠. 이제 습관이 돼서 성투사님이라는 호칭이 자꾸 나오는데 네. 오늘부터는 최하영 이사님이라고 네. 저희가 호칭을 하도록 변경을 했어요. 뭐 성투사도 괜찮고 네, 최 이사도 괜찮습니다. 뭐 호칭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5월의 남자가 왔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5월의 남자 최하영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5월에는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나요? 5월에는 아무래도 뭐 행사가 좀 많죠. 뭐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네. 어버이날, 뭐 가정의 달이니까 네네. 참으로 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좀 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재료들보다도 해외 쪽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 이제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게 왜 악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동결이 되니까 지금 악재가 된 건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투자자들이 어떤 핑계거리로 좀 삼아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중국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통화 완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약간은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좀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밝힌 이유는 둘 다 모두 경기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져서 또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면 좀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수급 동향만 살펴보면은 뭐 문제가 없을 거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짱짱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횡보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5월 9일이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이제 만기일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망을 한다거나 지수가 위아래로 딱 갇혀버리는 그런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쪽 이슈 같은 경우도 5월 8일부터 또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 막바지에 들어온 만큼 아무래도 변수는 좀 있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 좀 유지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그냥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그런 부분들 또 빅 이벤트 뭐 결과물들을 좀 기다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종목을 좀 알아볼까요? 정부가 5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저가 항공을 신설, 확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가 항공주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예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그다음에 난징 뭐 이런 정도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 지역에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들이 중국 쪽 외국 항공사였거나 아니면은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 이렇게 대형 항공사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불합리했었죠. 가격적인 부분도 좀 그랬고 또 외국계 항공사에 비해서 국내 항공사가 또 좀 많이 비싼 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고자 정부가 저가 항공을 좀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집어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월 2일부터인가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효과는 이제 굉장히 좋을 거 생각돼요. 왜냐면 비행기가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인들 태워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기에 대한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저가 항공주들에게 전체적으로 좀 수혜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관련 상품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장중에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점을 잡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서 나오는 저항은 그냥 뭐 큰 모양새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항은 자연스러운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9,000원대를 넘어가야지 뭔가 추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이라서 9,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추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약간은 답답한 박스권 양상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호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보다는 이 저점을 지지해서 나가는 모습이 더 강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저점대 지지가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7,800원이나 7,900원 정도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T-웨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7,800원에서 7,9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저가 항공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이에요. 좀 어떤가요? 네, 제주항공은 제가 가장 좀 기대를 많이 한다고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해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산이나 어떤 제주도라는 이런 쪽에서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수요들을 많이 창출할 거 생각되고 있는데 뭐 흐름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이런 중국 쪽에 그런 라인이 형성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괜찮아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요. 39,000원 라인대 괜찮아 보이죠? 저점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39,000원 정도 근접하는 자리라면은 매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 자체가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급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그냥 좀 매수해 놓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9,000원 정도 선에서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저가 항공주 세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어떤가요? 진에어는 사실 이 저가 항공주의 수혜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물컵 던진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세 번째 딸인가요? 그 둘째 딸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네.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 진에어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중국과 연결되는 저가 항공주들이 다른 쪽은 다 수혜를 받는데 지금 진에어만 수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제외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요즘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이런 대형 그 항공사들이 굉장히 좀 그 악재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에게 뭔가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시즌도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또 그 티켓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은 90일 전이 제일 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은 지금 5월이니까 8월, 7, 8, 9월 시즌의 거를 지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그 요 제일 가장 싼 요 시기에 비행기표를 구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은 뭐 꼭 중국과의 어떤 노선 신설뿐만이 아니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에어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최근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나쁘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 아래쪽에 좀 떠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23,000원 부근이면 괜찮은데 그 위쪽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23,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7, 8%대 그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해서 이런 변동폭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가급적이면 아래쪽 23,000원대 근처 붙여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가격을 싸게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23,0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저가 항공주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배터리 굴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 기업들에게 악재가 있었다고 해요. 요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상황과 주가 흐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배터리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네요. 좀 어떤가요? 네, 삼성 SDI가 뭐 사실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종목수가 흐름이 좀 짱짱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일단 먼저 맞는 전략이고요. 다만 이제 이 우리 대형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국 쪽에서 우리 기업들 자꾸 제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이제 소형 배터리 쪽은 이제 오토바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 배터리, 고효율 배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행인 것은 중국 쪽 기업들이 이 부분을 많이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잠깐 정도의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쪽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에 대한 상황은요, 현재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실적이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대 올라와서 나쁘지 않고요. 매수는 23만 5천원 또는 23만원 근처, 이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 그 다음 매수 의견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23만 5천원 정도 선 전후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배터리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어떤가요? 네, LG화학도 뭐 쌍두마차로 볼 수 있겠죠. 뭐 삼성 SDI와 LG화학이 두 가지를 쌍두마차로 볼 수 있겠는데, LG화학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게 이제 소송을 좀 걸어놨어요. 소송을 걸어놨는데, SK이노베이션에 있던 간 직원들이, LG화학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을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기술을 가지고 파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소송이 걸려있게 된다라면은 소송 비용들은 좀 지출이 될 수 있겠지만은 SK이노베이션이 막 따라온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LG화학대로 또 그런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추세가 조금 옆으로 많이 누워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 지지대가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역배열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동폭이 나오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한 10% 정도 변동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매수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신규 접근은 아예 돌아선 다음에 한 39만원대 이렇게 돌아서는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은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관망,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될 때니까 39만원 정도까지는 돌아서는 거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정유화학 이런 쪽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배터리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도 후반부터 계속 올라오던 증시가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꺾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마지노선 한번 정해 드릴게요. 여기 라인 때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18만원, 17만 5천원 요 라인 무너지게 되면은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조정이 그 방향으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조건 좋지 않겠고요. 지지선대 위쪽 17만 5천원 위쪽에선 보유 관점이지만 17만 5천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매도 의견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7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6종목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최하영 이사님으로 만나뵐 텐데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아, 뭐 이게 뭐 특별히 바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원래 한 2년 전부터 최 이사였고요. 아, 네네. 저희 이제 네. 테마주 진단에서는 아, 네, 네네. 그렇게 필명을 이제, 이제는 좀 사용하지 않고 예. 네, 이 직책으로 좀 하기로 했고요. 네. 5월의 남자로 돌아왔으니까 네. 여러분들 뭐 5월 시장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5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